경제 뉴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전해드린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이제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아마 노쇼 대책 그리고 악성 댓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노쇼가 심합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연간 4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40인분 고기 주문 예약해놓고 노쇼했던 장본인이 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소비자, 피해자가 모두 이 공감할 만한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건데 외국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만 예약 시 결제 금액의 최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표 티켓팅처럼 전액 100% 선결제를 유도하고 예약일 전 취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에 따라서 차등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악성 댓글에 대한 이제 리뷰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에 설치하겠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배달 수수료 절감 방안, 모바일 상품권의 이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지역 상품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권의 발전 기금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우리 그래픽에도 봤는데 뭐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그런데 배달 수수료 낮추고 노쇼 잡고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서 제2의 백종원 씨 같은 분을 육성하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인건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 부담이 좀 컸거든요.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은 최고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인하되고 뭐 30%까지 인하가 된다면 뭐 노쇼가 방지된다면 뭐 소상공인들한테 단기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비가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2006년 이후 사상 최다입니다. 폐업률은 10%인데 전국에 1,000만 개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다면 10%, 100만 개 가게가 한 해 동안 문을 닫았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살아나지 않은 한 지금 수출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이제 굉장히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질적인 내수 진작책,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내년 추경이라든가 내수 진작책을 좀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합니다. 모레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죠.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정부가 오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법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주주의 어떤 보호라는 이익 보호라는 명분은 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은 뭐냐? 규제 대상과 그리고 규제 범위가 다릅니다. 우선 이제 규제 대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상장회사 한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코넥스까지 2,600개고요. 그러나 상법은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전체 법인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103만 개 정도가 확대 적용이 되고요. 규제 범위도 다른데 자본시장법은 뭐 LG엔솔의 물적 분할과 같이 주주가 피해가는 꼭 4가지 부분,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주식 이제 양수도와 같은 4가지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우선 20% 배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제 LG화학에서 핵심인 배터리를 뺐다.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할 때는 LG화학이라는 주주에게도 우선 신주 20%를 배정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반면에 상표업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사들은 주주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데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그래픽에서도 자본시장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계는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안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도하면서도 그러면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이제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긴급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렇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면서 입법 논의 중단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우려한 거는 앞으로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면 외국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법 개정을 무기 삼아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제 부정적 요소만을 핀셋으로 규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정만으로는 이게 전반적인 주주 보호에 좀 미흡하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국회 통과 가능성인데 민주당은 사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까지는 상법 개정안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입법권을 쥐고 있는 대표,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야당과 조율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명분을 좀 확대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재계 반발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서 재계, 투자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좀 만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년 동안 시간을 번 건데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가상자산 이 법 그대로 적용한다면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서 얻은 이익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이득에 대해서 22% 지방세 포함 25%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 이득입니다. 자본이득세로 해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뭐가 달라지느냐. 결손금 2월 공제가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 가상자산 투자에서 올해 손해를 봤더라도 이 손해를 완전 복구하는 데까지 무제한 시간을 준다는 거고요. 우리 기타 소득은 1년마다 제로 세팅입니다. 또 두 번째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1년 이상 보유했느냐, 가상자산 1년 이하에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면이 있고 또 정부가 이제 2년 정도 유예를 하면서 내건 것들이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는 2028년에는 전 세계 48개국이 가상자산 해외 수익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세제를 좀 봐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